본인도 대표팀에서 차출을 해주면 예. 정말 어머니하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미국 취재를 WBU 취재를 못 해보셨다고 하니 짐만 싸봤습니다. 이 우리 젊은 선수들이 그런 역사를 쓰는 영웅이 나타날 거라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우리 야구 팬들께 출사표라고 할까요? 어떤 비전이라든지 할지 대표팀의 방향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뭐 패널분들도 의견을 나누고 또 팬분들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WBC라는 대회가 사실은 이제 1회 때, 2회 때 사실 이제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좀 거뒀기 때문에 팬분들이 좀 보시는 어떤 그런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3회서부터 이제 5회까지 1라운드 탈락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실망감이 좀 많으셨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뭐 23년도 WBC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있을 WBC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하고 있다고 생각 들고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작은 대회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젊은 선수들이나 국가대표 어떤 기대감들을 좀 키워왔는데 이 국직한 대회에서 올림픽이나 WBC에서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천만 관중 시대에 좀 발맞추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 있을 WBC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로 좋은 어떤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팬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은 베테랑 선수들의 기록 그렇죠. 여부죠. 예. 혹시나 내년에 있을 WBC도 뭐 나이 제한을 두거나 뭐 좀 젊은 선수들로 꾸려가지 않겠냐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번에 프리미어 리그에 좀 성적이 안 났다고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요. 사실은 2023년도 WBC를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 LPBC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나이 제한이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25세 이제 미만 선수들로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해 이제 프리미어에서 조금 더 연령대를 높이면서 좀 좋은 성적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좀 마음속에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팬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25년 성적이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꾸준하게 잘해왔던 선수들이 정말 부상 없이 좀 시즌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어떤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젊은 선수들이 좀 또 새로운 선수들도 나와서 팀에 더 신구 조화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정말 기쁘게 선수 선발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 들고 좀 베테랑 선수들도 정말 건강하게 시즌을 마친다 그러면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좀 베스트 엔트리를 좀 꾸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준호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유김양 선발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특정 선수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쟁력 있는 선수들, 특히 국제대회에서 검증을 받고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이 건강하게 국가대표팀에서 자기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큰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괜찮은 게 감독님이 조금 상황이 편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수들이 먼저 나서서 가고 싶다. 맞아요. 나 뛰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선수들도 베테랑들도 어느 정도 이제 체급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류현진 선수가 본인이 워낙 강력하게 WBC 네.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성적만 된다면. 류현진 선수 정도면 87년생이고 지금 베테랑들 중에서도 꽤나 윗급에 속하는 베테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본인이 또 말하는 게 내가 한 명, 두 명씩 꼬시겠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지난번에 WBC 23년에 끝나고 나서 몇몇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약간 옛날 싸이월드 감성으로 국가대표를 이제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맡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리셋되지 않았나. 네. 같이 명분도 좋고 맞아요. 나가서 할 수 있는 실리도 챙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 공항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 고맙다는 표현을 좀 썼잖아요. 네. 이제 이정우 선수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해주다 보니까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지금 유현진 선수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국가대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 하나 드리면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시즌 전에 3월 달에 이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부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점은 분명한 말씀을 또 드리지만 올해 25년의 어떤 성적이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그 참여해주신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우진 선수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부분 또 감독님께서 한번 정확한 기준점을 설명해 주시면 오히려 굉장히 명확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잖아요. 아, 예. 지금도 궁금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첫 인터뷰 때도 제가 이제 공감대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팀 구단의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개인의 선수들의 어떤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팬들의 어떤 생각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감독의 개인의 한 사람이나 특정 단체에서의 어떤 이런 생각이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프로야구 어떤 흐름,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WBC는 이제 엔트리가 이제 30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 24명이에요. 근데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적은 엔트리에서 선수를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사실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선수들은 사실은 빨리 나와요. 기둥이 막 세워지지. 네. 한 5명 정도가 그 선발을 할 때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의견들이 참 여러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어렵게 선발도 되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선발을 하기도 합니다. 감독님께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선발 투수 전력이 우리가 뭐 약하다 뭐 이런 지적이 지난 프리미어십이 네.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 숙제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프리미어 12에서는 기존에 있는 선발 투수 중에서도 부상으로 좀 빠지는 선수들이 또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 투수들의 의존도가 사실은 높기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 5번 어떤 그런 5명의 선발에서 그 선수들이 건강하게 어떻게 시즌 끝까지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지난 가을에는 이제 건강함이 따라주지 못해서 빠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표팀에서의 어떤 경기력도 선발 투수들의 어떤 부재들이 좀 많이 좀 드러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WBC에서 과연 어떤 선발 투수들이 구성원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계시고요. 저도 제일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WBC는 투구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50개를 넘겼을 때는 4위를 쳐야 되고요. 65구까지 이상을 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 전체적인 뭐 5회 이상을 던진다, 80개, 100개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50개에서 65개 사이에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 투수가 좀 더 많은 선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내년에도 2026년 3월 5일이 첫 경기예요.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3월 22일이 개막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15일에서 20일 사이를 좀 당겨서 내년에도 시즌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거죠. 3월 5일 날 전체적으로 맞춰가는 단계냐 아니면 100%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매년 3월 5일은 빌드업하는 시간이 아니라 100%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KBO와 코칭 스텝 또 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3월 5일 기준으로 가장 개막전다운 컨디션을 맞출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래 평상시 루틴대로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범 경기도 고려해서 올리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그 전에 사실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제 팬분들이 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뭐냐? 미국이랑 일본은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이 그날 출발하고 그날 맞붙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실력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 세계 최고의 정상급 자원들에서 이제 뽑아서 쓰는 거고 일본 더군다나 지금 미국 한 팀에 1, 2, 3선발을 호로록 할 정도의 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맞추는 것 자체도 전력에서는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WCA 참사라는 기사를 우리가 안 쓰지 않을까. 그게 이제 선수 풀의 문제겠죠. 네. 예, 얼마만큼 이제 특급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냐의 문제일 텐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묘안을 갖고 계실 이제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뭐 사실은 이제 한정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고 그 안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모든 키워드가 있거든요. 2025 시즌 성적으로 하겠다. 네. 정말 간단히 생각하면은 딱 줄 지어놓고 숫자대로만 커트라인 하면은 정말 쉽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님이 있는 이유는 그 팀에 대한 철학과 그리고 또 야구는 또 이 기록 외적인 걸 좌우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보는 그렇죠. 눈을 또 기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감독 되시면서 구체를 잡으신 철학이나 이런 것, 뭐 테마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선수들의 어떤 성적이나 경쟁력이 누가 있겠냐라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대표팀 경기에서의 어떤 그 구위나 컨디션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선수냐. 저희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국내용이다, 국제용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주 하이 클래스는 아니었지만 국제대회 나갔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성장을 좀 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의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다행스러운 건 이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23년서부터 2년 동안 제가 대표팀 코치를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좀 축적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있을 WBC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저희들이 꼭 이겨야 되는 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과연 거기에 맞는 선수들의 라인업 또는 어떤 그런 선발 투수 또는 중간 투수들을 어떻게 기용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좀 자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계호 위원장께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 그리고 한국계 선수들을 압축적으로 만나고 오셨는데요. 어떤 느낌이셨고 또 이들이 우리 대표팀에서 어떤 또 활약을 펼쳐줄 수 있을지 우리 WBC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면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외국에서 계속 했던 선수들은 안면이 없는 선수들이 있어서 네. 여기서 출장을 떠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선수들하고의 처음 보는 대면에서 어떤 이미지로 얘기를 할 건지 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아야지 신뢰가 좀 생길까 하고 대신 걱정을 엄청 하고 미국을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정우 선수가 아주 긍정적인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줬어요. 자기는 국가대표가 이제는 뭔가 국제대회에서도 자존심 더 이상 상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존심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표팀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보여주었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에드먼 선수, 오브라이언, 더닝 이런 처음 보는 선수들인데도 그 선수들도 주위에 이제 동료들한테 WBC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한국 계신데 맞아요. 자기가 성적이 나서 대표팀에 만약에 차출이 된다면 큰 영광으로 알겠다. 야, 또 예, 그게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예. 인간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일정이 좀 빡빡하고 예. 그랬었는데 선수들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자기 실력을 발휘해주면 충분히 국내 선수들하고의 구성으로 인해서 도전해볼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네.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WBC 때 토미 에드먼 선수가 저희 대표팀에 왔었는데 그때의 토미 현수 에드먼과 지금의 에드먼 또 전혀 다른 선수가 된 차원이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예. 에드먼 선수는 좀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에드먼 선수도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해볼 때 에드먼 선수에게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에드먼 선수 역시 기회가 돼서 만약에 자기가 차출이 돼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어머니한테 큰 효도의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메이저리그 선수들, 우리 동양적인 생각을 조금 갖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예. 의외로 저희들이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선수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받았다. 또 좋은 뉘앙스들을 우리한테 던져주었다. 그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에드먼 미국 대표 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아니 너무 잘하니까 지금 너무 댓글 잘 보셨어. 네, 진짜 감정에 한번 호소해서 근데 지금 활약이면 미국 대표팀에 또 관심 가질만해. 그리고 크보라이브 1회 방송 때 유지현 감독께서 출연을 하셨는데 데인 더닝 선수에 대한 좀 기대를 좀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번에 직접 만났을 때는 좀 어떤 얘기 많이 나누셨나요? 첫째는 처음 봤는데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본 모습보다는 엄청 잘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엄청 잘생겼고 예. 깔끔하게 생겼고
또 정신적인 부분, 멘탈도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었고 국가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예. 실제로 그 더닝 선수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구질이 좋습니다. 더닝 선수도 지금 부상 당하지 않고 네. 메이저 승격해서 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죠. 내야도 굉장히 화려해지겠네요, 정말. 역대 가장 화려한 내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기대도 예. 해봅니다. 예. 뭐 모룽 209님이 그 라일리 오브라이언 선수도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브라이언 선수 만나죠? 만났습니다. 예. 아니 엄청 바쁘셨네. 몇번 진짜. 아니 만나 한두 명도 아니고 진짜 와. 오브라이언 선수도 실제로 본 것보다 신장도 좋았고요. 그러네요. 엄청 커 보이네.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인물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본 자료 영상으로 보면 구속이 일단 96마일 정도, 5마일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변화구 메카니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구질도 다양하고 그래서 부상 없이 자기 실력대로 좀 활약을 해주면 네.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도 대표팀에서 차출을 해주면 예. 정말 어머니하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전했습니다. 저는 저 이클립스라고 읽는 게 맞나요? 저 분의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항상 뭐 WBC는 이제 시즌 초보다 앞에 열리는 대회니까 컨디션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항상 발생돼서 결국엔 본대회 가서 좋은 기량을 못 보인 게 이제까지 공통 분모였던 것 같은데 건강이 차원에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선수들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대상에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시기가 오면 그 선수들한테 못 만들 수 있는 소통적인 부분을 충분히 가져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ARIY님께서는 만약 신인 선수들도 잘하면 뽑히나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당 연도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수로 네.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인 선수든 베테랑 선수든 전면에서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올해 좋은 신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맹활약을 해서 대표팀에 WBC 대표팀에 꼭 합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2026년 WBC 조편성이 발표됐습니다. 팀 코리아는 2009년 이후 17년 만에 2라운드 미국 결승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C조 편성이 발표가 됐죠. 한국, 일본, 대만, 호주, 체코. 만만한 팀은 없습니다. 지난 WBC 때 체코 팀의 현장에서 봤는데 상당수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정식으로 야구를 했던 사람들이고 마이너리그 출신들도 많고 그런 팀이고 호주, 대만, 특히 일본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일단 가야죠. 예, 가야 됩니다. 지난해 이제 1000만이라는 관중을 돌파하면서 프로야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네네. 그 국제 경기에서의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어요. 이번에야말로 우리도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야구 기자가 된 다음에 한 2차례 WBC를 경험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8강에 가는 모습을 아직 못 보셨군요. 아직 못 봤어요. 그 현장을 정말 본다면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보여줘서 프로야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프할 수 있는 또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자 되고 나서 아직 WBC 본선 취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꼭 갔으면 좋겠고 일단 조편성은 역시나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 23년 대회 때는 1차전이 호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호주를 무조건 잡아야 일단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왔는데 호주한테 지면서 완전히 일정이 꼬였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1차전이 체코라서 체코는 그래도 저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상대라 1승을 안고 간다면 그래도 한 3승 1패 정도로 해서 2위 안으로 들어가서 미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2009년에 좀 어떠셨나요? 우리가 첫 판에 일본한테 14대 2로 콜드 게임패를 맞습니다. 일본에서 맞습니다. 도쿄돔에서 예. 야 이거 진짜 이 악물고 나오니까 안 되는구나 이랬는데 아시아 그 1위 결정전 때 봉의사라고 해서 예. 봉준구 선수가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거기서 이제 해서 우리가 1대0으로 일본을 꺾어버렸잖아요. 그래 1위로 올라갔거든. 그 4기로 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2006년 그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가면 모릅니다. 맞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팀들은 어떤 팀이 어떤 팀을 잡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1라운드 통과가 가장 중요한 승격을 가지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뭐 야구는 기세고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라운드 도쿄 라운드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착한 쪼님이 에드먼 오빠 미국에 뺏기나요? 하셨는데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어갖고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는 우리 대표팀 조계현
그 전력강 위원장님, 유 감독님 만나서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또 시즌 말에 가서 잘 얘기하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정우 선수도 뭐 지금 내셔널리그 그쵸. 오페이스 1위 뭐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막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해볼만 하지 않나. 또 야구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뭐 일본이 이제 뭐 전력이 뭐 세계 최강이라고는 하지만 또 한일전이기 때문에 한번 또 체코는 우리가 뭐 당연히 이기고 갈 팀이라고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난 대회에서도 7대3으로 앞쪽에서 쉽게 갈 것 같다가 나중에는 추격 점수를 허용하면서 좀 고전한 게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체코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뭐 자료들을 좀 갖고는 왔지만 근데 체코는 한국인을 고용을 해서 한국 전력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만약에 좋은 투수가 나와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상대팀이 우리를 분석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대팀을 더 분석하는 그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번에는 전력 분석부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9년 이후로 지금 이제 프로야구 미디어를 이끌고 계신 이 중추분들이 아직 WB 취재를 못 해보셨다고 하니 짐만 싸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그 NPB 커미셔너분도 그렇고 이바타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이번 대회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도 제가 좀 많이 살펴봤는데 NPB에는 우리랑 달리 아직 피치클럭이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KBO 리그는 메이저리보다는 좀 시간이 길지만 지금 피치클럭을 정식 운영하고 있는데 WBC는 MLB 룰과 똑같은 그 피치클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 대표팀이 구성이 완료가 되면 메이저리그 출신도 굉장히 많겠지만 NPB 소속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한일 시리즈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야구 팬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일본 NPB와 오랜 동안 그 협의를 했고요. 또 하나 WBC를 대비해서 정말 강한 팀, 일본 팀 선수들, 일본 투수들을 상대로 또 일본 타자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르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 KBO 리그 그리고 팀코리아의 레벨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추진이 됐고요. 한일 수교 60주년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우호 증진의 의미도 담고자 합니다. 한일 평가전이 11월 15일 그리고 16일 토요일 일요일 열리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를 저도 가지고 싶고요. 사실 제 기억으로는 팀 대 팀 간의 교류는 좀 있었어요, 옛날에도. 네. 그런데 제 기억으로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국제대회를 제외한 교류전을 성사시킨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국제 경쟁력이 그렇게 앞서지는 못했습니다. 국제 경기에 숫자도 적었고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파견도 좀 하고 우리 라이벌에 있는 팀들의 전력 분석도 하는 이유가 허구현 총재님이 미국 야구를 이제 많이 아시고 또 국제 회의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팀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일전의 그 무게감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걸 알 수 있지만 일단 일본하고 먼저 우리가 평가전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뭐 전성기를 구가한 시절도 있었죠. 2006년 WBC, 2009년 WBC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우물한 개구리라는 그런 지적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일본도 일본이지만 지금 최근에서는 대만에도 따라잡히고 대만이 우리를 추월하는 그런 현상들도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결국 우리끼리만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선수들은 어떤 야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직접 부딪히는 그런 이번 계기가 된다면 국가대표의 전력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면은 제가 이제 국제 경기를 통해서 나가보면 일본, 미국, 캐나다, 뭐 기타 등등의 호주 이런 나라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국제 규칙을 마련하듯이 세계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만 우리가 관심을 덜 갖게 되면 확 뒤처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역대로 또 한일전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우리가 한일전 하면 많이 이겼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아마추어 때는 나가면 일본
한 10번 하면 8번 정도 우리가 이기고 이런 기억이 포기하고 있어서 하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대표 또 자국 리그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국제 경기가 필요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프리미어십이 때 일본과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패하긴 했지만 크게 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본도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우리 팀 코리아도 팀 전력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당시 이제 그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고 이바타 감독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프리미어십에서 되게 힘겹게 승리를 했고 한국의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내년 3월에 WBC가 있지만 사실 올해는 우리가 국제대회가 없는 해기 때문에 이번 한일 평가전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대회는 없지만 굉장히 그만큼 의미가 있고 관심을 받는 중요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WBC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선수 구성에도 도움이 되고 평가전에 뛴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국가대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뭐 뽑히는 것서부터가 엄청난 동기부여고 또 내가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또 해외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 무대 선수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좋은 성적까지 낸다? 진짜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이나 또 어쨌든 뭐 베테랑 선수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다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WBC가 또 그 앞서서 요 한일전까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사실 일본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이기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어 12를 포함해서 프로 선수들이 선발돼서 그 경기한 거는 2015년 프리미어 12 이후로 아쉽게도 다 졌습니다. 다 졌는데 아쉽게 진 경기도 많았고요. 맞아요. APBC는 물론 연령 제한이 있는 대회지만 굉장히 예선전에 3점 차로 패배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프리미어 12도 3점 차였지만 그래도 경기 끝까지 좀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아쉬운 점은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다는 이제 WBC에서는 2009년에 2번 이겼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방식이 조금 굉장히 웃긴 솔직히 말하면 웃겼죠. 여기 이치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라운드 2게임을 했는데 또 2라운드 가서 또 붙으니까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나는 기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화제를 모았을 정도로 우리가 총 9게임을 했는데 결승까지 해서 네네. 그 중에 5게임을 일본하고 붙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일전 붙으니까 우리도 뭐 전 국민의 이제 관심이 갖고 가위바위보만 해도 한일전 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때가 어떻게 보면 한일전에 가장 또 뭐 재밌었던 또 그 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일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2009년에 저렇게 좀 좋은 국제대회 성적도 만들고 나서 뭐 13년 WBC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국제대회 성적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에서 반등 포인트를 만든 게 저는 그 15년 프리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우승을 차지한 경기. 그때 그 오타니 선수도 나왔었고 이러니까. 지고 있다가 9회에 넉점을 내가지고 오타니 선수한테 정말 압살당하다가 저 경기에서 9회 초에 가서 완전 4점 뒤집으면서 정말 극적으로 한 2시간 지다가 마지막 한 20분 정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일전이 우리나라의 국제대회 관심도나 흥미 이런 걸 다 끌어올린 경기라고 생각해서 그 반등을 다시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후에 지금 우리가 9연패입니다. 그렇죠. 2009년보다 한 해로만 더 가면 사실 한국 야구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그런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2번 만나서 2번 이겼는데 그때 코칭 투수 코치. 네, 투수코치였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 야구가 국제대회에서 일본을 2번 연속 이겼다는 거는 참 그럼요. 올림픽 무대에서 정말 엄청나죠. 대신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일본이 점수 차이가 저희가 한 점 차로 이긴 게 아니고 2점 석점 차로 이긴 거예요. 그것도 고무적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김광현이라는 선수가 올림픽에서 전담 투수를 했는데 당시 21살이었어요. 엄청난 투수죠. 저 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잠깐 앉았다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김광현 선수가 이제 일본 킬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대회였죠. 그때 투수 코치로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펜 운영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는 그런. 사실은 김경문 감독님께서 저한테 투수 전권을 주셨어요. 감독님도 비난을 많이 받았고 경험 없는 조계현 코치한테 전권을 줘서 맡긴다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서 제가 김광현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를 딱 2번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나면서 제가 물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노출이 되지 않은 선수들이니까 어리서 그렇죠. 김광현 1번, 2번, 유현진 선수는 이제 캐나다전 1번 하고 4강 올라갔을 때
일부분 뺀 나머지 선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로테이션을 짰는데 그걸 다행히 김경환 받아주셨어요. 뚝심이 굉장하신 분이죠. 사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 감독님 또 선수들이 정말 큰일을 했다고 보기 좋은 거죠. 뭐 우리가 말을 전승으로 우승했다 그러니까 이거 압도적인 전력 아니면 압도적인 승리를 했구나 싶지만 전 경기가 1점 차 승부였거든요. 네. 사실상 9회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경기가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겼으니까 그 1승 1승이 정말 네.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문동주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우리가 볼 때 다 어린 투수 같은데 그때 김광현, 유현진 김광현, 선수는 유현진 더 선수. 어린 네, 선수인 더 어린 거예요. 선수. 네, 지금 그 문동주 선수 연차보다도 더 낮은 연차일 때 간 거예요. 진짜. 김광현 선수가 일본전 던지고 예선전에서 유현진 선수가 캐나다전 완봉승하고 네. 그 메이저 스카우트전에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던질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가진 기술이다. 선수가 가진 실력이다. 그걸로 그냥 일축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두 선수가 뛰어났었죠. 너무 잘해줘. 김광현 선수가 입단 2년째 이런 또 역사를 만들고 유현진 선수도 젊을 때 그런 또 역사를 만들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항상 한일전 역사를 만들 때는 이 젊은 선수들이 다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표팀 내년 WBC에도 이 우리 젊은 선수들이 그런 역사를 쓰는 영웅이 나타날 거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서연, 정우주 이런 선수들이 그 나이네요. 2008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팀에 있는 뭐 벤찬슨 선수도 있고 뭐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 진짜 좋은 퍼포먼스로 시즌을 맞춰서 꼭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확 듭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최근에 KBO 리그를 보면 일단 3년차 선수들이 지금 1군에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투수들 경우에 볼 때 다 엄청 빠릅니다. 이거 고무적인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행복하게 바라보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90년, 2000년, 2010년 정도만 해도 150km, 155km를 던질 수 있는 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팀마다 한두 선수는 포진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건 대한민국 야구가 미래가 전망이 밝다. 저희들 전력강화위원회하고 전력분석팀하고 주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수들, 메이저리그 미국에 있는 선수들까지 포함을 해서 좋은 선수를 구성하겠습니다. 저도 꼭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평가를 통해서 팬분들은 굉장히 즐거운 야구를 경험하시고 우리 선수들은 또 좀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조경 위원장님께서 나와주셔서 행복감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면 충분히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